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질서 재편은 이미 여러 곳에서 감지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하나, 바로 모두가 친중 정권에 대한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입니다. 북극의 그린란드, 그리고 파나마,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시아, 캄보디아까지 지금 세계는 친중 세력을 향한 소탕작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CIA에 대한 베네수엘라 작전을 명령했고, 미국 국무부는 이 정권을 마약과 테러의 온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 미군의 항모전단과 특수부대가 카리브 해상에 배치되었습니다. 압박은 시작됐고 레짐 체인지는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회주의는 악마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세계 질서 재편은 친중 사회주의 세력을 뿌리째 드러내는 정의의 작전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률 430%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통화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미 10년 이상 계속된 경제 침체는 역사상 가장 긴 불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를 막겠다고 무제한으로 화폐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폐 가치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무분별한 통화 발행은 국가 재정을 지탱하지 못하고 국민 자산을 완전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자국 통화 볼리바르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미국 달러를 생존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실질 소득 하락으로 인해서 월급과 저축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자산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정부는 2008년, 2018년, 그리고 2021년에 세 차례나 화폐 평가절하 개혁을 단행했고 그 모두 실패했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자국 화폐마저 버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환율 가격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상점과 은행은 시스템 자체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월급을 달러 기준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MF는 베네수엘라를 통화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국가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화폐 제도가 붕괴된 나라로 평가받고 한때 남미의 최대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경제 실패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약 3천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원조차 더 이상 국가의 버팀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1920년대 외국 기업들의 진출로 석유 산업이 본격화되었고 한때 최부국 풍요를 상징했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6년 전면적인 국유화 조치 이후에 해외 자본과 기술은 급격하게 이탈하고 국영기업 PDVSA는 점차 정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정권은 석유 수익을 복지와 포퓰리즘에 집중 투입하면서 재정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경제 다변화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문 경영진이 축출된 그 자리에 충성 인사들이 채워져 있고 그 결과 생산 효율은 추락하고 설비 장치는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잠시 고유가로 수익은 났지만 이미 경제 구조는 붕괴 직전에 침식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유가가 다시 하락하자 수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적자로 추락했습니다. 베네수엘라 GDP의 90%를 차지한 석유 산업은
그 위기 앞에서 국가 전체를 무너뜨리는 내관으로 돌변하고 있었습니다. 석유 생산량은 1990년대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감소해버렸고 생산 설비마저 심각한 노후 상태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재, 기술 차단 조치로 인해서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베네수엘라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IMF는 베네수엘라를 자원 의존형 실패 국가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이제 석유조차 풍요로움의 원천이 아니라 몰락의 족쇄로 작용했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에 갇혀있는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내의 영향력도 악화되었고 국제시장에서의 입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원의 축복을 스스로 자원의 저주로 바꿔버린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976년 1월 1일 석유 산업을 전면 국유화하면서 미국의 엑슨모빌과 세브론 등 해외 석유 기업들의 자산을 몰수하고 강제 철수시켰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의 자원은 국가의 것이라는 구호를 앞세워서 자주적 자원 국가 모델을 내세웠습니다. 자주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유화 이후에 국영 석유 기업 PDVSA는 기술 경쟁보다는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석유 수입은 교육, 산업, 인프라 투자 대신에 표를 얻기 위한 복지와 현금성 포퓰리즘에 공짜 퍼주기에 소비 쿠폰에 집중되었습니다. 경영 효율화보다 정치적 충성도가 우선시되면서 전문 인력은 조직에서 축출되고 기술 역량은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석유 생산성은 급감하게 되고 투자 예산도 이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 국영기업 PDVSA는 수익조차 내지 못하는 비효율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만성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게 되자 이 취약했던 구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급격하게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이후에 마두로 정권이 들어섰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외채로 모자라는 재정을 메우고 있었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석유 산업의 추락은 국가 경제 전반을 무너뜨리는 도미노가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갔습니다. 자원을 통제한다는 미명하에 경쟁을 제거한 결과 시장은 마비되어 버렸고 결국 국유화는 국가를 붕괴로 이끈 결정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되면서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화폐를 3차례나 평가절하했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의 조치를 믿지 않았습니다. 실물 경제에서는 볼리바르 대신에 미국 달러가 거래 기준이 되었고 환율은 의미가 없어졌고 시장이 달러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공식 환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환율은 이미 그 수치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상인들과 시민들은 스스로 외화 달러 결제를 선택했습니다. 상점, 점포의 90% 이상이 달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급여 지급조차도 현지 화폐가 아니라 미국 달러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통화 주권은 사실상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주권을 지키지 못했고 정책 수단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자국 화폐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국민은 안정성과 실질적 가치를 이유로 자국의 화폐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
달러화 확산은 가속화되고 있고 볼리바르는 실물 거래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을 비난했던 반미 마두로 정권은 역설적으로 미국 화폐에 의존하면서 체제를 유지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이념보다 생존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스스로 질서를 찾아갔고 시장과 돈은 체제의 얼굴이 아니라 생존 본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자국 화폐를 잃어버린 최초의 국가로 기록되는 운명에 처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극단적인 사회주의 실험으로 인해서 근본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베스에 이어서 마두로 정권은 막대한 석유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무분별한 복지 지출과 각종 보조금을 남발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얻었습니다. 정부는 가격 통제, 임금 고정, 국유화 확대 등으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중의 환호를 얻었습니다.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가의 생산 기반 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기업들은 수익성을 상실해버렸고 폐업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고 실업률은 이미 두 자리 숫자를 넘어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물가를 억제하라는 행정명령이 오히려 공급 부족 현상을 불러왔고 식량과 의약품 대란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숨기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합니다. 또 통계 발표 자체를 중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택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기능을 상실했고 국영기업은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상점은 텅텅 비어 있고 병원에는 의약품마저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 복지로 포장된 사회주의 정치 실험은 국민의 자유와 존엄을 빼앗아가는 통제 경제로 변질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풍요를 약속했지만 빈곤을 남겼고 혁명의 이름으로 절망을 퍼뜨린 사회주의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국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에 노출됐고 의료 체계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본 진료조차 제공되지 않는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망률은 지난 10년 사이에 5배 이상 폭증했고 전력 공급률은 세계 평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권은 이런 위기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검열을 강화해서 실상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재명 정권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진실을 보도하던 기자들은 탄압당했고 국민들은 생존을 위한 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약 800만 명이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등으로 탈출했습니다. 남미 최대 규모 난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도시는 전력난으로 암흑이 되었고 치안 부재 속에서 범죄는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굶주린 시민들이 몰려들고 약탈과 폭동이 일어나면서 체제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치 선동에만 집중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한때 최고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실험으로 국민이 굶주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수백만 명의 난민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짓밟혀버린 인간 존엄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친중 정권의 레짐 체인지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마약과 인신매매의 어둠의 한가운데는 언제나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 세력과 손잡은 세력들이
세계 곳곳을 좀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질서 재편의 마지막 무대는 바로 대한민국 친중 세력이 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슈님, 최영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함께 합시다. 알림 설정 꼭 해 두시고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